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되게 속상하신 한 주가 되셨을 텐데, 만족할 만한, 그래 아주 큰 폭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이틀 연속 그래도 양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된 거는 또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케미칼 주주님들. 네. 자, 그래서 뭐 간밤에 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그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좀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폭락을 좀 폭락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까요? 좀 낙폭이 좀 많았는데 PP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그 CPI 말고 이제 PPI죠. 프로덕터 그 저기 뭐죠? 생산자 물가지수. 네.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초과하는 그 형태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대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상승되는 것 같다라고 나왔는데 불구하고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은 어떤 그 실질적인 팩트보다는 대형 투자자들의 어떤 포지션, 전략, 그게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언론이고 뭐고 다 그쪽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동안 IMF도 그랬고, 리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대형 그 투자 은행들이 자금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졌어요. 진짜로 자금력이 어마무시해졌고, 그런 과정에, 네, 또,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가 또 한 건을 했죠. 코인 시장 보면은 그 사람 말로 그냥 막 들쑥날쑥거리고 있잖아요. 테슬라 결제한다,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급등시켜 놓고, 당분간 또 비트코인으로 결제 안 된다 그래서 하락을 시켜 놓더니, 또다시 뭐 도지코인하고 협력한다 그래서 도지코인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 말 한마디에 들쑥날쑥하게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여론전이라든가 돈이 있는 자산이 큰 쪽에서 특정 섹터를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모습도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정확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자동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낸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되게 큰 수익을 냈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투자 전략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깨알 같은 홍보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죠? 요거. 네. 알던 잡에다가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상황들 이런 걸 갖고 제가 좀 정리를 한 내용이 있어요. 재밌게. 네, 재밌게 좀. 코린이 일론 선생의 대박 드라마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알돈잡 채널에서 좀 재밌는 얘기는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경제 관련 얘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해 나갈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요즘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보이고 뭐 대형 IB들, 투자은행들, 유대계 자본 이런 얘기들도 알돈잡에서 좀 재미있게 풀어볼 예정이에요. 또 그런 전체적인 큰 흐름도 알고 계시면 투자하실 때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딱딱하기보다는 좀 재밌게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형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오버슈팅 돼서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나와갖고 좀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 증시 또 한국도 뭐라 그랬냐면 뭐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담담해졌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어요. 네, 어제 그제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패닉이 됐느니 뭐니 막 난리를 치다가 또 하루 만에 또 이런 얘기로 또 바뀝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 그런 대형 투자 기관들은 공매도만 하는 기관들도 있어요. 이제 숏커버링 할 위치까지 왔고, 또 어쨌든 자산 운영하는데도 공매도하고 이제 실물 자산, 실물 거래, 그러니까 주식이죠. 주식 거래 양쪽을 갖다 배분을 하면서 해지 거래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복합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공매도 뭐 안 하는, 공매도 거의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면 돼요. 그쪽에서는요. 섞어서 하기 때문에 또 공매도라는 게 주식도 무한정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공매도라는 것도 언제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 특정 수익 구간이 되면
상환이라 그러죠. 숏 커버링을 하면서 좀 다시 돌려주니까 빌렸던 주식을 돌려주고 차익 실현하는 이런 매물들, 뭐 이런 물량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매수죠. 네. 그래서 그런 또 근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나 한국이나 약간 그런 투자 전략의 연장선으로 나온 것 같은데, 한국 증시 오늘 오르고 끝났습니다. 오르고 끝났는데 뭐 1% 정도 상승을 했죠. 네, 상승을 했는데 한 가지 조금 제가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반발, 그동안 낙폭이 있다 보니까 약간 반발성으로 올라간 듯한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때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차트하고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동안 그 며칠 동안 낙폭이 컸죠. 3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려왔고, 오늘 장중에 보면 어제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밑에까지 거의 3100까지 갔다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숏 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 상한도 벌어지고, 또다시 올려야 또 공매도 하잖아요. 막 내려가는데 주가가 급등했을 때 여기서 불안해서 못 사는 것처럼, 공매도도 너무 하락하면 다시 상승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매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략 자체 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이럴 때는 현물 자산, 즉 주식을 통해서 주가를 다시 부양하고, 여기서 이제 사서 공매도를 했으면 돈 벌었잖아요. 상환을 하면서 차익 실현하고, 이런 형태의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리는데, 추세상 완전 올리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그리고 약간 그 상환 절차에 따른, 그러니까 공매도 상환이 들어갈 때는요, 주가가 못 올라가게 어느 정도 누르면서 상환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떨어져야 수익인데 갑자기 급등하면은 수익이 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르면서 차근히 올립니다.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어차피 올라가면서 수익이 되기 때문에 기간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누르면서 가는데, 오늘 3150, 네, 그리고 3160에서 실질적으로 저항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좀 봐야 돼요. 이제 3160으로 올려갖고 올라가면 또다시 3200에 하단까지 올라가면서 3200 돌파를 검토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한 3070에서 80 정도 올라갔다가 또다시 공매도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전략.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공매도와 현물 자산의 일종의 순환 거래 형태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월요일날 추세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요것만 더 하나 보고 가자면, 뭐 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장 초반에 한번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올라간 만큼 반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뭐 거의 이 구간 안에서 물결을 쳤어요. 오전에는 물결 치다가 3150을 이제 반등을 시켰죠. 네, 거의 뭐 이쯤이니까 점심때쯤 이제 가면서 반등을 했고, 3150을 반등하는 그 작업을 해서 가다가 3160에서는 뭐 내려온 상태인데, 오늘 뭐 막판에는 좀 매물이 나오면서 많이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3150 위에서 끝났다는 거는 좀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는 가격이고,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살짝 올라가 있는 거 이제 보이시죠? 이제 3150에서 3200 사이에 박스권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기존에는 이제 아래인데, 사실 전에도 이제 상승한 다음에 내려올 때 여기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이틀 정도 있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는 이 박스 안에서 그래도 며칠 있는, 한 일주일 정도 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추세를 봐야 된다 하는 게, 월요일날 한 3160을 돌파해서 170 부근까지 올라가서 안착을 한다, 화요일도 부근에 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3200 부근까지 갈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공매도 전략이 나올 거니까 그거 좀 지켜봐야죠.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많이 줄었어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확 막혀서 좀 물을 좀 한 잔 마셨어요.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확 줄었어요. 네, 거래량이 줄면서 오히려 매도가 주니까 좀 증시가 좀 올랐던 것도 있고, 어제 미 증시가 그렇게 뭐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외인도 그렇고 기관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매수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처럼 이렇게 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살짝 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이제 많이 내려왔으니까 공매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도 되니까 매수 포지션 잡으면서 살짝 그 기술적 반등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좀 봐야 돼요. 좀 명확하게 지금 매수 주체가 들어온 건 아니어서.
네. 개인들 뭐 10조 이상 거래하다가 확연하게 줄었죠. 네,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 지친 것도 있으실 거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많이 줄었고, 특히 외인들 그동안 뭐 어마무시하게 팔았죠. 매도만 보면 뭐 16조 가까이 팔다가 3일 동안 16조 정도만 매도만 보면은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뭐 오늘은 2조 7천억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순매도 규모도 또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외인들 좀 매도가 잦아드는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중요한 것 같아요. 월요일날 여기서 만약에 다시 3조 이상을 올린다 그러면 이번 주 했던 행동을 또 할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한 2조 4천억 이제 5천억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 그러면 이제 적절한 형태로 조금 이제 매수 조정하면서 뭐 며칠 지수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토 같은 경우는 눈치 보고 있죠. 네. 자, 오늘 연기금이 그래도 방어를 많이 해줬습니다. 매도 많이 줄이고 매수 유지하면서 방어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오늘 개인하고 연기금이 뭐 상승을 했는데 금투가 나서지 않은 거, 네, 눈치만 보고 나서지 않은 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매수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이제 외국계의 매도량이 늘어나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매도 뭐 전체 거래량이 줄었는데 특히 매도가 줄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비차익도 오늘 많이 줄었죠. 뭐 많이 확 줄었고, 물론 이제 매수도 많이 줄었는데 여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장은 오늘은 추세상 완전히 상승으로 바꾸기보다는 약간 그 반발 매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라는 게 다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세상 강한 매수로 밀어 올린 게 아니라 자리상 약간 반발 또는 이제 그 공매도 상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급등해서 올리기보다는 올라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누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매도 상환,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또 매수 포지션 이걸 잡은 다음에 그다음 움직이는 형태로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SK케미칼 오늘 보시면 연기금 매도는 좀 줄었는데 여전히 계속 이제 한 1000 얼마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뭐 보험 투시 뭐 여기 다 금융권들은 거의 참여 안 했는데 기관이 오늘 오히려 또 매도를 소폭이지만 좀 늘렸거든요. 그래서 기관이래 금융투자가 좀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아까 3160을 돌파 못하면서 얘도 25만 5천원 이 구간에서 막혀버렸어요. 사실 이걸 돌파했으면 정말 좋았는데 딱 이 라인에서 막힌 게 있는데, 그래서 조금 기관도 약간 매도를 했던 건가 하는 싶기도 하거든요. 케미칼 같은 경우 오늘 뭐 장 초반부터 네 25만원 25만 1000원 1500원 1500원 약간 위로 이제 시작했죠. 어저께 조금 고민이 많이 됐고 이제 25만원에서 끝나갔고 방향성이 애매모호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이제 25만원 위에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렸고, 근데 지수하고 비슷하죠. 상승폭만큼 반납을 했었는데 여기서 쭉 오늘 하루 종일 보시면 그냥 이 구간에서 움직였어요. 그게 뭐 이 정도, 네, 크게 막 그 변동성이 컸다기보다는 오늘은 약간 눈치 싸움 그게 좀 있었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25만 5천원을 뚫으려고 이제 했는데 보시면 위에 올라가서 얼마 못 있거든요. 힘이 아직은 붙인 것 같아요. 붙인 상황이어서 조금 내려와서 끝났는데, 그래도 뭐 오늘 끝난 자리가 한옥가 차이 자리니까 한옥가 차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호가 자체도 어쨌든 뭐 하나 위로 올리고서 끝났으니까 괜찮은 모습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 영업이익이 뭐 확정돼서 나왔네요. 얘네는 공식 꼭 금요일날이에요. 아, 진짜 케미칼은 네 너무 진짜 웃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예비 공시 나왔었죠, 며칠 전에. 근데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나온 건데, 퍼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물론 주가가 내려온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저 1분기 영업이 730억 원, 네,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었다. 뭐 저번에 한번 이제 설명 한번 드렸는데 큰 변화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며칠이었죠? 여기 잠정 실적, 예, 5월 7일날, 아, 그쵸, 금요일날 했으니까 또 다시 5월 7일날 이제 발표를 했었죠. 잠정 실적으로 해서 제가 이 영상으로도 한번 설명드린 게 있는데 730억 내에서 50.5% 했는데 거의 뭐 그게 확정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또 뭐 이렇게 금요일날 하네요. 네, 뭐 큰 변화 없이 컨센서스 대비 뭐 자, 이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케미컬 뭐 괜찮아요. 괜찮고 뭐 차근히 올라가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인들이 매도량을 많이 줄였다는 거, 이것도 괜찮은 포인트고, 그 상태에서 사실 연기금이 더 늘려주나 했는데 이제 반짝으로 끝난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지켜봐야죠, 뭐 얘네들 거. 그래서 한동안 여기서 많이 주가를 지켜줬었는데 또 한번 기대를 좀 해보죠. 뭐 지켜보면서. 자, 그러면서 외인들이 매도를 많이 줄였는데 매수는 좀 늘렸어요. 뭐 상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주로 이제 CS증권이나 메릴린치, 그동안 얘네들이 다 공매도 물량이거든요. 그 상한하는 걸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얘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상한하고 어느 정도 또 반동을 줘야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주로 이제 JP모건이나 CS, 그다음에 뭐 메릴린치 이런 데가 공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상한이 들어온 것 같고 확실히 공매도 물량도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들어오는 것도 결국 이때 물량들, 그래서 일단 26만원 향해서는 먼저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얘도 25만 5천원 부근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매물대를 놓으면서 가는 걸 봐서는 이 물량들을 좀 소화하면서 갈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상한을 하면서. 자, 그래서 뭐 네, 오늘 UBS, 어제는 UBS가 좀 매수로 들어왔는데 오늘 매도로 좀 나왔죠. 네, 그런 상태인데, 보면 메릴린치 CS는 다 그 상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날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뭐 단기간 급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소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상승세로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익을 봤으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모든 이 신호는 어쨌든 지금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바닥 신호 이렇게 잡는 것 같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광고 하려는 게 아니라 요건데, 지금 자리도 보면은 전에 내려왔을 때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하는 자리, 그쵸?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등을 할 텐데, 이번에는 26만 5천 올라가서 좀 안착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케미칼이 되게 안타까운 게 외부적인 요인을 되게 많이 조금 그 시기적으로 타요. 미국의 어떤 그런 건들, 주로 얘는 미국의 악재를 많이 좀 타고선 내려왔잖아요. 금리권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미국 악재권이 때마다 터지면서 밀려났는데, 이번에도 사실 잘 올라가다가 소비자 그 물가지수 그런 거랑 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온 상태가 됐는데 다시 차근히 올라가죠. 그리고 좋은 형태로 좀 가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기운 내시고요. 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또 길게 하면은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또 한 주 좀 마음 상하셨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그래도 어쨌든 좀 반등을 해주고 끝나준 게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정의 미를 좀 거둔 것 같아요. 유정의 미라기보다 그래도 조금 추세상으로는 그래도 조금 네, 전환을 해주면서 그래도 끝난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잘 가길 또 기다리고 기대해 보고요. 26만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는 걸 이제 보면서 차근히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번 한 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주말에는 좀 푹 쉬시고 또 기운 회복하시는 그런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는 네, 재미있게 그냥 경제 공부하실 분들 알돈잡에서 좀 뵈면 좋겠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맛있는 저녁, 편안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